자,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죠. 긴 글은 어떻게 쓰냐? 제가 여러분 고백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작가라고 해서 제 책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와서 글치였어요. 어느 정도 글치였냐면 A4 용지 한 장 채우는 것도 후달달 거리던 놈이.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책 한 권을 막 퐁퐁 써내고 있어요. 책 한 권 쓰려면은 A4 용지 100장은 써줘야 돼. 그거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갑자기 무슨 번개를 맞아가지고 머리에 뇌세포가 확 바뀌어가지고 긴 글 못 쓰던 사람이 쓰겠습니까? 다 비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론 여러분이 뭐 A4 100장에 달하는 글을 당장 쓰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보도자료를 쓴다든지 연설문을 쓴다 하더라도 A4 3, 4장 분량이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A4 3, 4장도 굉장히 부담되는 분량이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정도의 글도 쓰기 힘든 내가 어떻게 하면 긴 글을 쓸 수 있겠느냐? 그 비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는 카레라이스 하나 나오고 그 옆에는 또 레고 블록이 나와요. 둘 다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걸 왜 해놨냐? 제가 긴 글 쓸 때 항상 비유하는 게 카레라이스 뭐 같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 뭐 서바이벌 오디션에 대해서 한번 한 편의 에세이를 써봐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이 과점을 해야 되는데, 과점을 해야 되는데 도입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가지고 뭐 세워라 내워라고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카레라이스 있잖아요. 카레라이스 이 만들 때 꼭 감자부터 먼저 썰어야 돼요? 당근부터 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밥부터 먼저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양파부터 썰 수도 있고. 글을 왜 꼭 처음부터 쓰려고 하십니까? 처음부터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글감, 재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글감부터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 쓸까 하다. 아, 그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누가 먼저 어디서 먼저 처음 시도했을까?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쓰지 말고 메모만 하는 거예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최초 방송. 한 줄 적어놔요. 마치 당근 썰어 놓듯이. 그리고 또 생각하다가 아, 맞아. 내가 보이스 오브 코리아 옛날에 엄청 재밌게 봤는데 개인적으로 보이스 오브 코리아를 재밌게 봤던 어떤 그 감상도 조금 글에 들어가면은 뭔가 글에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럼 그것부터 쓴다기보다는 그 소재를 써놓으라고요. 자료를 준비하듯이. 보이스 오브 코리아 봤던 개인적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소재들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5개, 10개. 딱 그렇게 소재를 준비를 해 놓으면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도입부가 이렇게 가야 될까? 그래도 도입부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도입부부터 안 쓰면 돼요. 자, 내가 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이건 무조건 들어갈 거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처음 어디서 시작했나? 요거 내용은 분명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레고 블록 옆에 있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레고 블록으로 성을 만드는데 꼭 여기 성에 여기 지금 올라가는 성문 올라가는 계단 있죠? 이 계단부터 만들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단을 먼저 따로 조립해 놓을 수는 있어요. 왜냐? 나중에 이것저것 따로 만든 블록을 하나의 성으로 합쳐버리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글을 쓸 때도 최초에 누가 했는가 그 부분을만 A4 한 반장 정도 먼저 써놓고 그거를 레고 블록 여기 계단 만들어 놓은 것처럼 따로 빼놓으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 내가 보이스 오브 코리아 봤던 감상 그것도 따로 써놓고 따로 빼놔요.
그렇게 레고 블록을 따로 만들어 놓듯이 이것저것 글을 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야 이거는 앞부분 들어가고 요건 뒷부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글의 흐름이 가려면 도입부는 이렇게 써야겠네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떠오르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날 도입부 어떻게 들어가 도입부 어떻게 들어가 막 연불처럼 외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카레 라이스 만들 때 감자부터 써놓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밥부터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레고 블록을 따로 만들어 놓듯이 부분 소재별로 글을 써놓으면서 그거를 조립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또 간혹은 또 운 좋게 도입부가 떠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죠? 아주 그냥 운수 좋은 날이지. 그래서 도입부부터 신나게 써내갑니다. 막, 와, 가자! 오늘은 진짜 뽕 맞은 날이다. 정말 글 잘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글을 쓰다가 꼭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어느 순간 A4 한 장 넘어가고 있는데 글이,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의도했던 방향이 아닌데 처음은 끼똥차게 나온 것 같은데 왜 글이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기억이 맞으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 거기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저기 뭐야 사람들을 갖다가 사막 GPS 달아놓고 사막에다 이렇게 떨궈놓고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한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직진만 하면 돼 글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자 직진한다고 해서 그냥 쭉 지평선 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갔대. 아니, 직진만 하면 되는데 왜 못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쭉 정말 정확히 90도 각도로 아니면 180도 각도로 일직선으로 걷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걸음에 버릇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씩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1도 틀어진 걸음걸이다 나는. 그럼 한 발 걸을 때는 1도만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100발을 걷잖아요. 이미 옆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100도면 90도가 넘어가서 이미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 그렇게 걸으면 사막에서 뭔가 지향점 나침반이라든지 뭐 별을 바라보러 가는 거 없이 그냥 걷게 되면요 결국에 같은 곳을 뱅글뱅글 돌다가 목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 문장 썼다 이거야.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1도 틀어져 있어. 두 번째 문장 썼어요? 2도 틀어져 있네. 그렇게 근근히 틀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가 잘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글의 설계도, 개요를 짜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요들이 중간중간의 방향타? 아니면 뭐 이게 방향을 가리키는 그 지표가 되어서 아, 내가 이 글을 쓰면서 결국엔 이것이 다음에서 이 흐름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 흐름에 맞게 가야 되는구나. 그게 갈 수 있는데 그냥 한 번에 글 나온다고 쭉 쏘다 보면 정말 로또 맞는 정도의 확률이 아닌 한 대부분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요를 짜놓는 게 줄거리를 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긴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쓰려고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재료부터 늘어놓으라 이거예요. 글감부터 쫙 늘어놓고 그래도 처음부터 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부분 글을 레고 블록 따로 만들어 놓듯이 완성해 놓으라 이거. 그걸 조합해도 되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처음부터 글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내렸다고 그냥 쭉 써내려가면은 결국에 배가 산으로 간다. 개요를 짜놓고 글을 써라. 아시겠죠? 자, 제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긴 글을 쓰더라도 실패 확률이 줄어들고 훨씬 더 탄탄한 논리의 글이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연설문을 쓰시거나 또 보도자료를 쓰실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구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탄탄한 글이 나온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는 글을 더 잘 쓸 수 있는 수많은 비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풀면 또 제가 장사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쓴 글쓰기 책 같은 걸 참고하시면 아마 좀 더 많은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약 정리라고 화면에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죠. 좋은 글은 어떤 글이다? 목적을 달성하는 글이다. 이거 아주 중요했어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글, 뭐 맞춤법에 맞게 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글을 왜 쓰고 있나? 이 연설문을 왜 쓰고 있나? 이 보도자료를 왜 쓰고 있나? 그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 글을 읽는 타인의 마음이 개입되기 마련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이고 3단계로 내가 버렸네? 그럼 그거부터 하지.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오감을 자극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부터 생각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쓰지 말고 이 글을 저 대상이 읽었을 때, 저 독자가 읽었을 때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역지사지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 얘기 있죠? 긴 글은 요리하듯이 레고 블록 쌓듯이 써라. 자,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도 굉장히 예전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방향을 잃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으시리라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강의는 또 연설문 쓰기와 보도자료 쓰기. 아주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맡아주실 테니까 이어서 잘 보실 수 있죠?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